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지붕 위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스팔트 싱글 이제 지붕재를 입혀놓은 이제 가정집이고요. 또 쿵쿵 들여다보면 이제 판넬 지붕으로 이제 만들어진 곳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누수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칼라항판을 의뢰해 주셔가지고 이제 칼라항판 지붕 공사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 판넬이죠. 근데 요 자리에 보게 되면은 이제 까치집 아니면 비둘기창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그맣게 삼각 장식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철거를 하고 그대로 평평하게 만들어둔 상태에서 칼라항판을 덮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조금 더 작업도 수월하고 이제 누수로 인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누수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곳곳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칠해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구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일시적인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누수를 확실하게 막고 싶다 하시면 칼라항판으로 이제 덮공사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용마루도 보시게 되면 실리콘도 쌓아놨는데 아무래도 누수가 되다 보니까 칼라항판 덮공사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요 불필요한 거 튀어나온 용마루 이런 거 다 철거를 할 거고, 기존에 이제 물바지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많이 노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면이 다 물바지로 돌아가 있거든요. 그 물바지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칼라항판 물바지로 새롭게 이제 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 그래도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나뭇잎이 많이 쌓이진 않는데, 물바지의 단점 중 하나로 꼽자면 지금 여기도 똑같이 물바지를 보시게 되면 나뭇잎도 있고 보시게 되면 먼지가 가득 차 있죠. 이런 게 이제 물바지를 막히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물바지가 집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은 물바지를 좀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바지를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안 해주면 점점 이게 먼지나 낙엽잎이나 이런 게 쌓여서 막히고 물바지가 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은 또 삭으면 또 다시 물바지 시공을 하려면 전문 인력을 불러야 되고, 그럼 또 유지 비용이 또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급적이면 물바지가 필요 없는 곳이면 물바지는 안 하시는 게 좋지만, 물바지가 꼭 필요하게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면 이렇게 물바지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아스팔트도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면 여기 이게 부스러져요, 모래 알갱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물바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아스팔트 싱글이 누수가 발생이 되면 이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칼라항판 지붕공사로 덮공사를 많이 의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바지를 꼭 설치한다면 1년에 한 번씩은 좀 청소를 해주시면 물바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둘러볼게요. 쭉 둘러보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할게요. 여기는 이제 모임지붕 형태입니다. 모임지붕 형태. 여기 똑같이 앞쪽에 비둘기창 까치집이죠. 요거를 철거하고 일자로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밑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평활도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내려가다가 한번 꺾입니다. 그래서 그 평활도를 이 위에 지붕 각도대로 맞춰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지붕 각도가 저기 각도랑 맞춰서 일직선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물이 쫙쫙쫙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쪽 작업은 이쪽은 기작업을 해서 이렇게 맞춰서 장판을 덮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면은 기존의 물바지를 철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하이다 부분이죠. 하이다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목재를 들고 이 단차대로 그대로 또 하이다 작업도 뺑 돌려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저쪽은 이제 평활도가 안 나오잖아요. 한번 꺾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평활도에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목재 작업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쪽은 이제 판넬면이죠. 판넬면하고 저쪽 모체하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옆에 목재를 맞췄고요. 보시게 되면 전면에 가로끼 두께가 한 3단 정도 세워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확인해서 보시면 이런 허공이 이제 빈 공간이 생기죠. 거기는 이제 눌리지 않게끔 이제 기리바지를 해줬고요. 이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쭉 6마루까지 올라가게끔 하지 작업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잘 됐고요. 이제 지금 이쪽 판 붙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차콜 색상.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이시는 색상은 이제 차콜 색상이고요. 강판 디자인은 징크 250. 징크 250 강판 디자인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판 붙이고 목재 작업한 곳, 여기도 이제 판을 붙이고 저기 끝에까지 판을 붙이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오리지널 모임 지붕 형태의 이제 지붕이 갖춰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금색인 이제 후레쉬 2단으로 지금 되어 있던 곳, 그것도 이제 저희 차콜 색상으로 해서 아주 평평하게 일자로 해서 깔끔하게 지금 시공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이다 시공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을 길게 뺐어요. 물바지는 바로 저희 후레싱 바로 하이다 쪽에 바로 붙여서 하지 않고 판에다가 할 겁니다. 판에다가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판 쪽에다 하면 이제 기존 지붕판 나간 거에 이제 물바지도 그 폭이 한 130 정도 되거든요. 130 정도가 더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바람이 쳐도 이 창문 쪽으로 빗물이 덜 들어가겠죠. 짧게 하는 것보다 조금 나가는 게 아무래도 비바람 쳤을 때 벽 쪽에 이제 빗물이 묻는 게 확실히 덜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바지를 항상 지붕판에다가 이제 거리세를 걸고 시공을 할 거고요. 또 장점으로 말하게 되면 그냥 하이다에 붙여서 하면 나중에 물바지가 보수나 이런 걸 해야 될 때 지붕판을 뜯고 그 물바지를 철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붕 강판에다가 거리세를 달고 이제 물바지를 시공하게 되면 나중에 물바지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거리세에서 물바지만 떼내서 교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유지보수 면에서도 이제 강판에다가 거리세를 달고 물바지를 시공하시는 것이 나중에 추후에 유지관리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다 됐죠. 이제 지붕판 계속적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징크 250 이제 강판을 이제 고정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조 스크루볼트를 이용해서 오픈에다가 이제 박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수 스크루볼트 어떤 거 박으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길이는 75mm, 75mm고요. 안쪽에 이제 고무 바킹이 들어있어서
조여주면서 요 고무 바킹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볼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가끔 요 볼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지가 각파이프가 아니라 판넬에다가 요 끝이 양날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각파이프 뜨는 양날. 그걸로 쓰시게 되면은 고동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뾰족한 것도 강판 뚫립니다. 각파이프만 안 뚫릴 뿐이지 이 강판에 박으시고 판넬에 뚫고 들어가는 거는 요 뾰족한 걸로 볼트를 구매하셔서 박으시면 됩니다. 고무 바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수 역할까지 되는 방수 스크류 볼트고요. 요 복스는 8mm 8mm 복스로 구매를 하셔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장다지 양쪽 판이 모두 붙여졌죠. 붙여지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여기 용마루에 이렇게 붙여지면은 바로 용마루 시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 턱을 줘야 됩니다. 끝부분에 이쪽도 턱을 주고 이쪽도 턱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폼으로 이제 턱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판을 덮어야 합니다. 그냥 덮게 되면 나중에 이제 비바람이 치면 용마루 치고 올라갑니다. 빗물이. 그럼 물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판이 양쪽으로 다 붙여졌으면 이 위쪽으로 이제 폼을 쏴서 메꿔주는 작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마루를 덮기 전에 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턱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빗물이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마루 끝부분은 이렇게 폼을 싸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비바람이 쳐도 물이 용마루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현상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다시피 지금 현장은 칼라 강판 징크 250으로 시공이 됐고요. 용마루도 역시나 샘플하게 404 용마루로 이제 시공이 된 집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징크 250 착골 5월 착골 색상으로 이제 시공이 됐고, 기존에 이제 물바지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물바지가 많이 녹슬고 노화가 돼가지고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저희 칼라 강판 물바지로 이제 시공이 됐고,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프레싱 하이다라고 하죠. 그 하이다 부분도 동색상이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때가 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평판 차콜색깔 평판으로 절곡해서 하이다 작업까지 깔끔하게 해주고, 그 상태에서 원래는 기존에는 물바지가 싱글이다 보니까 바로 하이다 프레싱에 바로 물바지가 붙여서 시공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이다 프레싱에서 나가는 폭이 한 130 정도밖에는 나가지가 않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비바람이 쳤을 때 아무래도 벽 쪽이나 창문 쪽으로 물이 튀기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강판을 한 150 정도 빼고 물바지 폭이 130 정도가 되니까 총 한 280 정도, 한 280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 130보다 나가 있는 폭이 280 정도가 더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바람이 치면 기존보다 이제 창문이나 벽 쪽으로 빗물이 튀기는 현상이 조금 덜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공이 됐고, 물바지 자체를 지금 이제 판에다 하는 이유는 똑같이 이제 외관상 디자인으로 보면은 프레싱에 바짝 물바지를 붙여서 시공하는 게 더 깔끔해 보여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물바지가 하자가 생기거나 물바지가 막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물바지를 교체해야 되는 작업이 생겼을 때, 그때는 그 물바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붕 판을 뜯어내고 물바지를 철거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라인더로 물바지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판 자체에다가 거리쇠를 걸고 그 다음에 물바지를 시공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물바지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물바지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판을 뜯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판 자체에 거리쇠가 되고 물바지가 시공됐기 때문에 그 물바지만 그 거리쇠를 제끼고 물바지만 드러내면 바로 교체하기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유지 보수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바지 교체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에다가 물바지를 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하이다에 바짝 붙여서 하는 시공보다는 조금 더 지붕판 자체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비바람이 쳤을 때 창문 쪽이나 벽 쪽으로 빗물이 닿는 게 확실히 덜하겠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다에 바짝 붙여 물바지를 시공하는 게 외관상에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더 이뻐요. 하지만 나중에 추후 유지 관리나 비바람에 의해서 뭔가 이제 벽 쪽에 빗물이 좀 덜 맞게 하고 싶을 때는 판을 빼고 판에다 물바지를 하시는 거에 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아까도 목재 작업을 한 곳이 있잖아요. 지금 형태의 지붕은 이제 모임 지붕이라고 합니다. 모임 지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싱글은 모임 지붕인데 한쪽 그 앞쪽에 이렇게 모임 지붕 그 앞쪽에 이렇게 평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경사면은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처마 끝쪽에서 약간 꺾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 흐름이 가다가 이쪽 꺾인 데서 머물고 있다가 서서히 내려가겠죠. 그것보다는 완전히 이제 누수를 확실하게 잡고 싶다고 하면 이 꺾인 부분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서 거의 수평을 유지하게 꺾였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목재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목재 작업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각은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스무스하게 살짝 꺾인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같이 징크 250 시공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건 맞춰줘야 되는 거고, 징크 250 시공이 아니라 한 이 정도로 해서 물 흐름은 어느 정도 잡힌다. 근데 이 모양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일반 기아골이나 전통 소골 기아형으로 시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강판이 눌러지면서 그 시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징크 250으로 하게 되면 골 자체를 눌러버리면 그 골이 찌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징크 250 시공 시에는 무조건 저렇게 평활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목재 작업을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하지 작업을 만들어 놓고 강판을 까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유도리가 있어요. 이게 뭐 일반 뭐 강판으로 한다. 근데 이 디자인은 그대로 갖고 간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수평으로 완전히 꺾이면 이건 무조건 강판이건 뭐건 무조건 목재 작업을 해서 최대한 물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집 말고 이렇게 가서 살짝 꺾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기압골로 해도 되고 그 모양을 살리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징크 250으로 하면 골이 찌그러져서 절대 그건 안 되고, 일반 기압골이나 전통 소골 기아형 강판으로 하시면 그 강판은 이렇게 세로 줄도 있지만 턱이 있죠, 턱이. 그 턱 부분이 눌려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걸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그런 것만 중요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판넬에는 이제 판넬 자체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형태로 영상에 봐도 꺼진 부분이 없죠. 근데 판넬이 워낙 물을 많이 먹고 누수된 기간이 워낙 오래돼 있다 보면 판넬 자체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물을 하도 먹어서 판넬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목재 작업을 하고 강판을 덮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꺼진 부분은 없어요. 누수는 되지만 아직까지 스티로폼 자체가 꺾여지거나 꺼진 부분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지 작업에 별도의 하지 작업이 필요 없이 바로 강판만 덮어서 시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장단점은 뭐냐? 아니 그래도 꺼진 부분이 없는데 그냥 목재 써서 더 면 맞춰주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목재 더 받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저희한테는 땡큐. 왜냐? 목재값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시공은 그렇게 목재 한다고 더 오래 걸리진 않아. 물론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좀 더 오래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업체로선 되게 좋은 거야. 근데 간혹 이제 소비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뭘 하면 더 좋은 줄 알고, 마치 목재 없이 깔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재 까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마치 뭘 더 추가하면 좋은 줄 알고, 물론 추가하면 좋은 게 있고 불필요한데 굳이 깔면 오히려 반대로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 목재를 깔고 하게 되면 목재를 굳이 안 깔아도 되는데 목재를 깔고 하게 되면 처음에 단점, 가장 큰 게 뭐냐면 돈이에요. 저희 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목재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견적을 업시켜서 더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데 목재 사용을 함으로써 그 목재값의 추가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고, 또 하나, 지금 평활도가 어느 정도 판넬이 딱 완만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강판을 덮을 때 눌리는 현상이 없죠. 강판 자체가 밟았을 때 눌리는 현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지 작업을 저희는 보통 징크 250 같은 경우는 500 단위로 걸고 있고, 일반 기압골 같은 경우는 465 간격으로 이제 하지 가로상을 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같이 징크 250을 하지를 걸었어요. 그럼 500 단위로 요골을 치겠죠. 가로상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500 단위로만 저희가 밟고 다녀야 돼요. 왜냐? 500 단위 안에 요꼬와 요꼬, 가로상과 가로상 그 간격 안쪽을 받게 되면 강판이 찌그러지겠죠. 그러니까 울렁울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꼭 필요한 데는 어쩔 수 없이 지붕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곳은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지만, 굳이 그런 작업이 판넬처럼 평활도가 있고 꺼진 부분이 없는 곳에 굳이 목재 작업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붙어 있으면 힘이 더 강한데 굳이 목재 작업을 함으로써 이 평은 제대로 맞출 수는 있겠지만, 밟고 다닐 때 전문가가 밟고 다니면 찌그러지지 않게끔 하지만 비전문가가 잘못 밟으면 강판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시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구체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업자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소비자 입장도 동시에 한번 생각을 가져보라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둬야 될 건 하나는, 굳이 자기가 판넬 지붕인데 꺼진 부분은 어쩔 수 없어. 꺼진 부분은 목재 작업 해야 돼. 근데 꺼지지 않고, 누수는 되지만 꺼지지 않고 판넬 상태가 양호해. 그러면 저희는 그냥
목재 작업 필요 없이 추가 비용 더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탑만 덮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어떤 업체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공을 하시는 것이 확실히 조금이라도 견적가를 낮춰서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지붕공사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